예,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오늘은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넘어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순천시의 조충훈 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 MBC 김주희 기자와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올해 첫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 비셨나요? 오늘 해돋이에 가서 빨갛게 떠오르는 둥근 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8월 한가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1일 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떠오르는 태양만 같아라. 정열적이고 동그란 풍만한 모든 것이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빌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2017년 한 해 우리 순천 시민들은 어떤 바람들로 한 해를 시작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좀 소외된 계층이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혜택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리고 정책도 내놓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좀 탁상론적인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차상이나 저소득층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윗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계층도 많거든요.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웃을 수 있다면 그래서 문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외국 정원을 봤을 때는 정원에 한쪽에 북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고 편하게 음식물도 좀 먹을 수 있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반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루에 다 보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숙소를 이동해주는 차량을 대치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가정하고 이렇게 홈스테이를 연결해 준다든지 하면 부담이 좀 들면서 많이 머무르지 않을까. 순천시가 그 자벌들을 유치해서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고 특히 시장이 많은 노력을 냈어서 거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남시 자벌들을 보면 그 고용노동부가 건축비라든가 부지 다 매입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120억 적자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순천시는 순천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학부모인데요. 제가 맞벌이라서 그런지 그 아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순천시가 이제 그 영유아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도시 중에 그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세와 더불어서 좀 맞벌이인데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센터가 여기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완성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우리 미디어 센터에 우리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좋은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 하루빨리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순천시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생겼을 때 10살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23살의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청년 기획자로 또 문화예술가로 지역의 활동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순천이 바랬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순천시에서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또 청년들의 기획활동, 그리고 청년들의 생태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순천은 그나마 어떤 교육기관 및 일자리 등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대학생 등 외부 유입 청년 인구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턱없이 부족한 공공기숙사 및 그리고 비싼 원룸, 그래서 거주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천 지역의 도시계획 정비 등을 통해서 1, 2인 거주자를 위한 소형 공공 장기임대 주택 등의 건립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쭉 순천 시민들의 바람을 들으니까요. 괜히 제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VCR이 나가는 동안 정말 하얀 종이가 빽빽해질 정도로 뭔가 메모를 하시던데 혹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안 얘기도 합니다. 아까 크게 말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천시는 행복한 도시 그리고 시대 정신이 인간의 삶의 질이다. 그리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시정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세심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걸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세민에 대한 금전적인 것보다도 문화적인 혜택, 교육적인 혜택 여기에도 좀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달라.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기원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요. 우리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년 문화 누리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통해서 문화적인 혜택 또는 예술적인 혜택 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입니다. 우리 순천이 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평생학습 도시 분야에서는 알뜰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 수강료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계층도 일반 시민들과 같이 평생학습 혜택을 받도록 하는 문제 등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금 할 작정이고요. 아까 그 색다른 말씀이신데 정원에 가니까 먹을 게 없다. 실제로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만 정원 문화를 또는 정원의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문화와 먹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컨설팅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음식점이 단순하게 어디 단체 음식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라 외국 정원 같으면 외국에 맞는 식당 그리고 메뉴 이런 것도 개발해서 조금씩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자볼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적자가 많이 날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성남 같은 데는 국영이기 때문에 딱딱한 매뉴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유연성 있게 하다 보면 그건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순천 같은 데는 특히 가능한 게요. 순천은 자볼드라고 하는 체험시설 외에 순천만 정원이 있죠. 순천만이 있죠. 나간읍성이 있죠. 송광선 상암사가 있죠. 드라마 세트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와 이런 체험거리가 많다고 한다면 저 국영인 자볼드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더 시대에 맞는 체험장이 될 거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냥 국가가 만들어 놓은 체험장이 아니라 대기업들한테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고객들을 위한 홍보관 만들어 봐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 기업도 홍보하고 자기네 기업에서 하는 직업도 체험하고 하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운영한다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이 적자 문제 이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은 워크숍을 통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통한다든가 해서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서 저는 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짧게 좀 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에 대한 거 지금 저희가요. 여성 친화 도시 프로그램 또는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도시 프로그램 여러 가지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는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합니다. 즉 말해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금 이제 확대해서 해 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따 뭐 질문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프로그램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뭐 이렇게 지원하고 뭐 돈 한꺼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게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 내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나면은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시청이 매월 5만 원씩 불입을 해주면
그 아이들의 희망 통장이 돼서 5년 동안 그 통장을 마련해 주는 걸로 해서 육아에 큰 도움이 되게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고액의 출산이라든가 육아 기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이 장난감 은행처럼 그것도 직접 대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질 높은 육아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 시민들의 바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천시의 지난 한 해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2016 순천의 3대 뉴스입니다. 예, 호남권 자벌드 유치 성공이었는데요. 아주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맞습니다. 광역시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그야말로 대열을 낚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요. 순천시장으로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광주 직할시하고 광역시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는 그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져서 네네. 많은 사람들은 거의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순천의 열망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호남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느닷없이 붙여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호남의 중심 광주니까 광주로 가자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아니다. 이건 호남권이 아니라 남해안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 부산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을 뵀어요. 부산에서 광주까지 얼마 걸립니까? 부산에서 순천까지 얼마 걸릴까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좋아라고 그러시면서 그래 이 부산 울산 여기서도 순천 가는 게 더 편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정원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쪽에서는 그냥 광주 가서 설정 그것만 보고 오는 것보다 순천이 낫겠다 해서 부산 교육감이 저한테 힘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순천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여하튼 자벌드는 순천의 우리 어린이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좋은 결과고요. 두 번째 이제 순천은 저희가 순천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100년의 축이라고 해서 순천만 정원 이걸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정원만 가지고서는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중에 자벌드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수학여행의 메카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코 에듀 센터. 네. 이것도 같이 이 청소년들과 한다면 체험 테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두말 없이 정말 최고의 저희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기대에 반해서 이제 국회 상임위가 관련 예산을 6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반토막을 한 차례 냈었고요. 또 그게 이제 예결위에 올라가면서 다시 부활이 돼서 전액 반영이 되긴 했지만 지역에서 역시 예산 통과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의회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회하고 선발을 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기가 그런 점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취재 현장에서 느껴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뉴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즉 말해서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국회 예산 과정에서 반이 덜컥 잘릴 때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에 있는 정치 논리를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해명하기 어려웠는데 그때도 저희는요 상당히 큰 걸 얻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반이 30억이 잘라져 버린 걸 듣고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갔어요.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나름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 거 설명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는 현안에 걱정하는 그런 덕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30억 깎였던 게 다시 원위치로 해서 원상복귀해서 국고는 다 통과했죠.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160억을 넣었더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삭감이 돼버렸어요, 전액이.
이게 참 초유의 사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요. 아까 잠깐 말한 대로 이 어마어마한 게 왔으니까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러셨던 거예요. 정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있는 장소보다 정원박람회 쪽에 딱 붙여놓는 게 그 활성화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 장소를 옮겨라. 이런 조건이 있죠. 근데 그런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욕심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광주하고 경합해서 여기 오는 공모 과정에서 조건이거든요. 그 입지가 지금 입지와 광주의 입지와 그거 평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순천의 입지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평가 의원들의 점수에서 됐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옮긴다고 하면 노동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반납해라.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국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유치 확정됐으니까 프로그램 내실화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순천의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볼까요? 네, 상봉 많은 한 해, 뭐 이런 키워드를 보니까 시장님 표정이 좀 한층 밝아진 것 같은데요.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봉만은 한 해였다. 정말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정말 뿌듯했고요. 단 한마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인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럽에 상당히 권위 있는 환경상인데 그린 애플 어워드라고 영국 의사당에서 시상을 하는데 참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례 들면 EU 구주의 유럽 연합에서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태관광 100선 와. 100군데 선정이 되는 그런 영광도 상당히 했고 재작년에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받았는데 그 바로 뒤해에는 아시아 경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 받은 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자랑하려고 쭉 보니까요. 그냥 장려상 그런 거 빼고요. 빼고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이런 거 말해서 60세기를 받았어요. 즉 말해서 행자부가 하는 지방 인사 혁신 대상, 또 일자리 창출 대상, 네. 대한민국 공공 건축 대상, 그다음에 조경 대상, 또 관광 분야 최우수상 이런 것들로 해서 각 행정의 각 분야의 고루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건 아마 순천 행정의 실적이라고 보고요. 우리 28만 시민이 교통문화, 건강지수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의 정신이, 시민들의 일생활이 상당히 고급화됐다. 격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여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초반에 시민들의 바람 들으실 때는 어깨가 좀 내려가기 있었는데 그렇죠. 상 얘기하니까 한껏 또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2016년 순천시의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볼까요? 네, 순천시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신청사 건립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여론조사를 거쳐서 90% 이상의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올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텐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실적으로요. 저희 이 청사가 진지가 40년이 넘었고요. 구체적으로 안전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받고 그리고 사실상 이 청사를 한 게요. 공무원 600명이 시절에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 1,800명, 3배가 늘었는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신청사 문제 그리고 이제 대민 서비스, 시민문화 복합 공간으로 시청이 이제 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라든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꼭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해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논의하다가 이쪽 저쪽에서 이 아이도 저 아이도 듣다 보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완전히 하나로 하는 시간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거고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019년도 8월 15일 날 그날이 바로 순천시가 시로 승격된 70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첫 삽을 뜨겠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참 어지럽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순천시장님의 마음도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포부를 담은 사자성어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 소개해 주시죠. 맹자가 민생과 도덕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항산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항심이다. 이렇게 한 규절이 영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있어도 먹을 게 있어야 배가 고파야 도덕도 있고 뭐 윤리도 있는 거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국제 경기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 국제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뭐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지방자치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 시민들의 지역 경제에 대한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순천 시민들은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도덕적인 것도 할 거 아니냐 해서 항상 항심으로 정했고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어쩌면은 굉장히 뿌듯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지방자치를 좀 정치적인 개혁하면서 자기네 권력만 유지할 게 아니라 지방 분권에 대한 것도 좀 확대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2017년 순천의 5대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타이틀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가정원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참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 한 해 국가정원의 콘텐츠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콘텐츠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의 국가정원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정말해서 저는 국가정원을 하면서 이제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는 정원 산업의 메카가 돼야 되고 정원 문화의 산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원 산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산업 박람회도 해보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맨디니가 와서 산업에 대한 그것도 시도를 해서 아니 말로 조그만 이 화분도 디자인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화분을 만질 때의 그 장갑도 그 디자인을 통해서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정원 문화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했다고 하는 건 가든 뮤직, 가든 아트, 그다음에 나이트 가든 이런 게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가을에 신영옥 선생님이 오신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이 순천만정원에서 오픈 가든에서 하는 향연은 정말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고 노래를 부르는 신영옥 씨도 자기는 이런 공연 처음 했다는 거죠. 생태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네스코 보전지역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 전 지역을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순천시의 큰 뜻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 꿈이 있다고 한다면요. 세계적인 생태 도시인 브라질의 꾸리치바 그리고 그 에너지 도시라고 있기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가 항상 욕심이 나고 꿈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지정을 제 2018년도에는 꼭 받아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생물보전지역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흑두루미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천만 갈대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 생태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브랜드 인증까지로 가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하고 있고 그쪽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그러면은 인간과 생물의 생물권의 계획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바로메타가 바로 국제적인 바로메타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정책도 그 수준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순천이 안 가보던 다리 그다음에 산업화에서 그 산업화 안 하고 생태화 자연하는 새로운 길 갔던 행정 시민들이라면 적어도 이거 전 뭐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말 정원의 6차 산업과 관련된 실무 협의회가 꾸려졌었죠. 늘 농업처럼 정원 역시 6차 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정원 6차 산업이 어떤 것인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1차 산업은 생산과 재배, 그러니까 꽃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거.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훼 농가가 작년엔 5곳 농가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개 농가 더해서 10개 농가를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이건 생산업에 이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2차 산업은 이제 제조와 가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와 가공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제조와 가공 뒤에 판매, 유통, 그리고 교육, 연구 이게 이제 3차 산업으로 한다면 이걸 생산, 재배, 그리고 제조, 가공 그리고 이제 유통과 이런 문화 관광으로의 발전을 융복함하는 걸 순천만 정원의 6차 산업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에코에듀 체험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에코에듀 체험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에코에듀 체험센터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같이 지금 하는 매우 야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목적은요, 다목적 홀이 있고요, 창의 체험관이 있고, 역사 체험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올해 준공을 해서 전국적인 최고의 학생들, 청소년들의 체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순천만, 그리고 에코에듀 센터와 함께 자볼드가 같이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들의 체험장으로 자리할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에 컨벤션 센터가 없잖아요. 광주에 하나 있고 전남에는 22개 중에 컨벤션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에코에듀 센터가 기능적으로 보면 약 3,000명석 규모의 다목적 홀이 전남의 컨벤션 센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컨벤션 센터와 함께 저희 순천은 이제 마이스 산업에도 상당한 메카로서 역할을 한다면 순천의 미래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완성된 순천의 생태와 정원을 바탕으로 올해 순천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그동안 생태와 정원이라는 토대 위에 문화와 예술을 덧입히겠다 이런 뜻을 계속 밝혀오셨거든요.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했던 다양한 행사들이 그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도전. 정원 문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냥 정원이 꽃과 나무에서 그냥 보고 즐기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원 문화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우선 가든 뮤직, 가든 아트, 그다음에 나이트 가든의 새로운 문화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선 저희는 소프트웨어 순천의 뭐 아고라 공원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는 뭐 작은 도서관의 신청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센터 전에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서 문화와 예술의 기초를 만드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 첫 발을 뗀 창작예술촌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순천을 넘어서 전남을 대표하는 예술촌이 될 거라는 아주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작 예술촌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천시의 경우에서는 일단 스타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 하나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창작예술촌 배병희 선생님, 그리고 김혜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만 조강훈 상화가 뭐 이걸 좀 전 시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작예술촌의 기능은요, 어떻게 보면은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하고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이 창작예술촌이 원도심 프로그램에 같이 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의 기본적인 틀, 생태와 자연에다 한쪽 날개는 이제 문화와 예술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 수도에서 아시아의 생태 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도 더 볼 것이다는 얘기죠. 목표가 확실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목표. 두 번째, 순천만 정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볼 때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천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순천 문화재단 설립을 쭉 추진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문화재단은 그렇습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모, 재단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이제. 문체부 같은 데,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지역에 하는데 사업을 주는데 문화재단 없으면은 아예 옛날같이 정부에도 안 줍니다. 두 번째, 지금 창의와 창조의 시대입니다. 특히 문화는 공무원들만 들어갖고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공무원들 많이 들어갖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컨트롤하고 직접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화예술재단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뜻을 같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저 조례를 가지고 지금 뭐 제의를 하시는데 아마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뭐 좋은 결론 내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생태와 정원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만남, 결국 이 모든 노력은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017 순천 5대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지역 경제입니다. 자, 시장님, 아까도 뭐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들 언급해 주시면서 경제도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올 한 해 순천 지역 경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선 간에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가 제일 숙제고 또 균형 발전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지금 아픔이 있는 게 광양 LF 아울렛의 개장과 함께 도시 상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민했는데 이런 걸 중심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신용면에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순천시가 MOU를 했습니다. 어느 수준의 신용이 좀 어렵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A, B, C 등급 중에 C 등급까지는 못하더라도 B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는 일반 1차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기 어려워요. 이 B 등급까지, A 등급까지. 그러면 B 등급까지의 신용 상태는 우리 C하고 신용보증이 합의해서 신용보증서를 띄워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은행은 또 뭘 하느냐? 이자 3%로 묶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요. 포스코, 포항제철이 경량 소재 클러스터, 정말 마그네슘 공장을 여기다 하겠다고 지금 저희하고 작년에 1230억 투자 유치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1230억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그네슘의 광폭화만 확실히 된다면은 아마 새로운 포항제철의 포항제철단지, 광양제철의 제철단지와 같은 곳이 이곳에 쓸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서면산단의 리모델링, 그리고 저희가 도심첨단산업까지도 도시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런 것까지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주변 경쟁력을 갖춘다면 순천의 경제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 졸라면 열심히 하면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르게 좀 숨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 활성화하고 연동해서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 부분일 텐데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제가 일한 것만큼 답답해요. 제 자신이 볼 때에는. 근데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제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율촌공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해보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문제는 있죠. 일자리 하면 내가 화이트 칼라만이 내 직업이지 현장 직업은 내 직업 아니다라고 보는 그 직업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대로 율촌산단, 순천 지역 율촌산단 80여 개 공장에 약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근로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즉 말해서 근로자들 출퇴근 버스, 영세 공장에는 출퇴근 버스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직접 운전도 못하고 주차장 문제 있고. 그런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 근로자 출퇴근, 무료 출퇴근 버스 3대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했는데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이 근로자들도 좋아하고요. 공장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우리 조직 안에 일자리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일자리를 단순하게 이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서 일자리 찾는 것보다 우리의 새로운 순천 정원산업에서 일자리 찾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즉 말해서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이쪽 지역에는 조금 생소한데 그 애완견 미용실 네네. 같은 게 새로운 브로오션이에요. 예. 또 뭐 지금 현재 건강관리, 피부관리, 그러니까 정원과 피부관리를 연결한다. 이런 제6차 산업 쪽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몫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나갈 작정입니다. 네, 순천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공을 들여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도심 재생 사업들, 올해에는 좀 어떤 변화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거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한 겁니다. 아이디어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원도심 선도 지역의 순천 부읍성을 리모델링한 관광 자원화 사업, 그리고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철통안사 사업 등이 원도심 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가 지금 서서히 이게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아까 말한 창자촌 하면서 네네.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각 집들이 단독주택이니까 조금 손쉽죠.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문화와 예술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꾸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걸 봤을 때, 이게 잘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순천만 이 부읍성 관광화 사업 같이 연결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순천에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순천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해 오신 단어죠. 시민 행복이란 키워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순천 전체 인구의 10%가 사는 신대지구의 정주 요건이 이제 좀 갖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신도심에는 대규모 생태문화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신대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독도라고 그래요. 순천의 독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독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천의 가장 보배스러운 정주 공간입니다. 지금 새로 백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주 공간을 만든 일이 우리 숙제고, 이 최고의 정주 공간이 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 된다면 순천으로 이 인구가 흡입하는 아주 센터예요. 그러면 순천 30만 도시 만드는데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로 오면 이 신대 지역을 지금 처음이어서 좀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만, 신대 지역을 최고의 정주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순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곧 준공합니다. 그리고 파출소, 안전을 위한 파출소,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것도 올해 안에 잘 개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예산 통과를 받습니다만 새로운 수영장도 그 신대 지역에 만들어 나갈 참이고. 그런데 요즘에 제일 문제가 철도 수업 문제, 그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가 늦춰지고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네. 정말 신대는 순천의 경쟁력이고 정주 공간으로서 잘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난해 순천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올해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와 국제안전도시,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학습도시로 공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신데요. 이 자체 지정을 받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도시, 그래서 미래를 여는 도시, 이러한 것에 목표를 두겠다. 단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타이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이 혜택 보고 하는 걸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네. 2017 순천시의 5대 키워드, 대미를 장식할 단어는 바로 미래 투자입니다. 순천시의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순천 아이 꿈 통장 사업, 이건 좀 획기적으로 해나갈 작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애가 출생신고하면 그 달부터 시가 5만 원씩 매달 적금을 네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개월 동안 넣어주면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제 보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는 조금 더 전문기관을 두는 게 낫다 해서 이번에 육아종합보육센터가 올 5월에 문을 열게 되면 네. 어린이집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육센터에서 가져다가 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그런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놀이터, 작년에 상당히 저희가 전국에 인기를 끌었는데, 이 기적의 놀이터도 한 4개 정도 더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여태까지 지원했어요. 산모 도우미. 네. 이거 첫째부터 지원할 겁니다. 출산용품, 고가의 출산용품, 흔들 침대라든가 뭐 가시트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쉽게 살 수 없는 고가의 출산용품들을 네. 은행식으로 해서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서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또 건의받는 대로 아이들을 위하고 출산을 위하고 하는 거라면 정말 하나하나 해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천시의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도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머님이 시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우리 애들 키우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보고가 순천만 정원입니다. 아이들 가서 풀밭에서 뛰어놀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순천 시장님이 순천 아이들에게는 순천만 정원 무료 입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의를 해요.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순천은 와서 조례 지정해갖고 0세부터 13세까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처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의 정책이 시민들의 잘 전파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데, 여하튼 뭐 지금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오프라인에 대한 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순천의 미래라고 하면요, 우리가 청년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랫장의 청년 창업 포자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천시에서는 올해 청년 창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역전 쪽에 보면 농협 조국지점 양곡창고 다 헐어서 철거를 하려면 양곡창고를 저희 순천시가 인수를 해서 리버레일링해서 그걸 청년 문화촌 또는 청년 창고라고 이름을 지어서 개점을 할 작정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뭐 청년 창고에서는 먹거리를 판다든가 또 청년 자기네끼리 하는 공연을 한다든가 또는 미팅룸을 만들어서 창업 정보를 갖는다든가 하는 청년들의 광장으로 쓸 작정이고요. 저는 볼 때에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앞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작년에 뭐 생산자, 소비자에게 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 직매장 하나 더 늘릴 합니다. 지금은 정원의 동문 앞에 있는 거고요. 2호점은 저기 조례호수공원 있는 데다가 올해 2호점을 해서 올해 말 정도, 10월 정도는 개장을 해서 그쪽 조례동, 왕조동에 있는 주민들의 친환경 먹거리 장터가 될 것 같고요. 농촌 생산자가 지금 한 300명 하는데 한 배 정도, 700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고, 그리고 소비자는 전부 다 한 7만 명 정도 목표를 해서 한다면 이 순천형 로컬푸드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윈윈할 수 있는, 농촌은 농촌대로, 그리고 아파트촌에 있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윈윈할 수 있는, 행복 만드는 행복 창출 공장 같아요. 네, 오늘 어렵게 자리하셨으니까 교육 문제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순천하면은 교육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왔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순천의 교육 100년지 대계, 순천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이라는 게 시험을 준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 인성, 인문학 이런 걸 준비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도시의 기준은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 저희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교육도시의 원칙은 저는 평생 교육도시에서 신교육도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특성화 교육의 활성화 문제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학습제, 학기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교육당국이 못하는 것 시가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가려고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외 수업으로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시가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시스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는 단순하게 무슨 학교 1, 2고등학교 만들고 1, 2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천시 한 해 계획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뭐 이야기만 잠시 들어봐도 올 한 해 참 바쁘게 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기쁘게 또 기꺼이 뛰어주실 거죠? 그럼요, 해야죠. 네. 네. 끝으로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희망의 또 약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날 해가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간절히 비었습니다. 이리거리는 첫날의 새해처럼 우리 순천 정말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동그란 그 해만큼 어디가 이게 그늘진 곳이 없는 정말 충만한 순천시가 되겠다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것은 제 혼자 바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이제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에서 세계 속의 순천으로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당당하게 더 큰 순천 만드는데 여러분 올해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순천의 한 해를 채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내일은 광양시 정현복 시장과 함께 광양시의 한 해 살림살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